총선의 결과가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고 있으면서 추가 상당히 기울어진 모습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당으로서 치른 선거로서는 상당히 힘든 선거를 치른 셈인데요.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 과제를 어떻게 이제 해결해야 될까? 이 부분이 이 총선 결과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까 김진 의원님께서는 그래도 뭔가 이제 지금까지와는 꽤 다른 어떤 변화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셨는데 먼저 좀 말씀 주실까요? 유권자들이 항상 그렇지만 물론 이제 결과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기묘한 선택을 했다.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비등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1차 경고를 보냈는데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매운 회초리를 때렸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읍소했듯이 야권이 완전히 이 나라를 망가뜨릴 수 있는 200석을 줘서는 안 된다. 100석만은 지켜달라. 이것을 유권자들이 100석에서 한 10석이나 말이죠. 10여 석을 더 줘서 이 양쪽에 다 이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자신이 허용을 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은 지키면서 네. 이번 총선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오만과 불통이라는 이미지를 개선을 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기자회견하는 것은 대통령의 선택이 아닙니다. 네.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취임 이후에 왜 한 번도 정식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만이자 불통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받아들이고 이재명 대표도 중요한 형사 피의자지만 일단 이제 압승한 야당의 대표니까 만나서 국정 운영을 논의하고 이런 식의 변화를 아마 불가피하게 보일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대언론 소통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야당과도 어쨌든 대화는 시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보셨어요. 자, 그럼 일단 뭐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떤 과제에 대한 어떤 대응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참 바라는 건 많은데 네. 지난 2년간 정말 열심히 제안도 드리고 뭐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늘 제 생각과는 반대로 가시더라고요. 기자회견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 기자회견은 하시지 않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셔서 이런 인사는 임명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데도 늘 임명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의료개혁 관련 담화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가, 그 독선적인 태도가 과연 변화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 건 일단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두 분은 대국민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정말 내각은 총사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의 경제정책 기조, 상저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낙관론 얘기하고 물가는 3월에만 정점 찍을 거다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결국에 대통령실에 있어서도 좀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만나자, 대화하자 이것을 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직접 얘기해야 된다. 사과의 형태로. 그리고 내각이나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야당은 직접 만나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좀 보충하고 말씀. 네, 그렇죠. 그래도 될까요? 예, 예.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박성민 최고가 얘기한 게 상식이죠. 그냥 ABC죠, 그게. 근데 저는 저 ABC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당장 내일 아침 돼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총선 결과에 대해서 봐야 되겠지만 제가 대선 기간에 생각했던 것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훨씬 더 어두우세요. 이 만사에. 어둡다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어두우세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본 가장 이제 우스꽝스러운 사례가 대파 건인데 대파가 875원이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파 문제 하나를 가지고 보는데 농산물 가격 인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지시를 하고 있고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근데 방문지에서 그 875원에 대파 한 단이면 합리적인 가격이 전혀 아니에요. 농민들 다 굶어 죽어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한마디 한 거 말고는 이 생필품 농산물 가격 인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대책이 없다. 그러니까 박성민 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기대는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둡다라고 하는 건 그렇다면 어떤 겁니까? 잘 불투명하다? 안 보인다? 예. 저는 상당히 그 두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른 방식으로 대통령실에서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기조를 거의 바꾸지 않고 단지 바꾸는 신용 몇 가지만 하는 정도로 그냥 밀고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어둡게 봅니다. 앞으로 그 우리 사회의 전망을. 예. 예. 윤 대변인님. 어둡다는 단어를 두 가지 뜻으로 쓰신 걸로 저는 이해를 네, 했습니다. 네. 그 너무 제가 말하는 어둡다는 거가 또 하나가 있는데 너무 어둡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조금 변명을 하자면, 해명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후에 지난 2년간 어떤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유산을 받았고 맞닥뜨려야 하는 국회의 상황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치를 하지 않았던 분이 국민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정치권에 나와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인데 그 2년 딱 대통령 된 순간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시련을 뚫고 2년을 왔는가를 보면 지금 대통령이 2년 동안 국정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걸 어둡다고 표현하시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만의 어두움은 아닐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언론과의 접점에 있어서도 처음에 도어 스태핑 했을 때 열광을 하던 분위기도 있었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론 탓하는 건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이 대통령이 진솔하게 뭔가를 얘기해서 그게 또 진솔하게 해석되는 과정이 없어요. 그것 또한 우리 사회가 어두운 한 면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모두 대통령의 책임으로만 돌리고 대통령에 대해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은 대통령 임기 3년이나 남았는데 3년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나 걱정- 그것은 이 사회를 장관까지 지내신 분이 너무나 그것은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너무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IMF로 파산난 나라에서 대통령을 취임해가지고요. 여소야대 국회였어요. 네.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인데 어떤 식으로 그걸 극복했습니까? 많은 공격을 받으면서도요.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여소야대였어요. 총선하기 전까지는. 초기에 법인세 인상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그때 한나라당에서 의결해서 오니까 취임하자마자 거부권 발동하는 거는 내 소신과는 안 맞지만 국회를 무시하는 거고 이 여야 관계를 너무 마비시키니까 받아들이겠다 비난 엄청 받았습니다. 지지층한테.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런 상황에서 집권한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대통령도 이렇게 하진 않았습니다. 다릅니다. 네. 야당이 달랐어요. 20몇 년 전이라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당시에 이회창, 박근혜 그런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 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저는 이재명 생각하지 대표 않습니다. 리더십이 훨씬 민주적이죠. 그럴까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결국에 이 정권에서 네타시오가 없었던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늘 이제 윤석열 정권 초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한다. 뭐만 하면 전 정권 탓, 뭐만 하면 야당 탓을 하시는데 결국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나라를 이끌 책임이 있는 건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만한 자리에 가셨다는 건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더 잘하겠다라는 정말 진솔하고 솔직한 반성의 태도가 있었느냐. 국민들은 저는 이번 총선에서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